실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요, 요거는 다 있고, 저기 잠깐 봐보세요. 10페이지. 요건 이제 실기 관련된 건데, 실기 시험은 총 4가지 유형이 나오세요. 네,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4가지. 그래서 기본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이 있고, 분석 작업이 있고, 기타 작업이 있어요. 이렇게 총 4가지인데, 기본 작업은 또 3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열심히 치면 되는 거예요. 뭐 고칠 거 없이. 네, 그래서 기본 작업은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3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자료입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식 지정 5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요, 일반적으로 뭐 성극구, 네, 뭐 색깔 넣고, 글씨 크기 바꾸고, 네, 요런 것들이 뭐예요? 서식 지정이에요. 네, 그래서 서식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필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 2개는 무조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자료 입력하고 서식 지정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후에 배울 조건부 서식, 필터, 그 다음에 그림 연결,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중에서 몇 문제 나오는 거예요? 1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3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해서 몇 점이에요? 20점. 그래서 우리 목표는 몇 점 이상? 15점 이상. 그래서 그 자료 입력 부분 있죠? 무슨 입력이 있어요? 자료 입력. 네, 그 부분이 5점이에요. 자료 입력이 몇 점이라고요? 5점. 그래서 타자가 안 되시는 분은 그거 말고 나머지 2개를 다 맞춰야 돼요. 일단 목표치에 가시려면. 그 다음에 계산 작업. 우리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계산 작업. 여기에서 함수가 5개가 나와요. 40점이에요. 한 문제당 몇 점이에요? 8점. 여기 어차피 이거 싸움이에요. 이 엑셀 커만에서 실기는 이 함수를 할 수 있냐 없냐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70점 이상 합격인데 이게 몇 점이에요? 40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못 맞춰도 2개는 맞춰야 다른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만 맞추거나 다 틀리면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다른 거 다 맞췄어도. 왜냐면 100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표는 거기는 24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마지노선이고요. 마지노선이 24점이고 우리 목표는 최소 32점은 맞아야 돼요. 몇 개 이상은 맞아야 돼요? 네, 4개까지는 맞춰야 돼요. 그래야 좀 여유있게 합격할 수 있고 3개 맞으면은요 다른 쪽에서 크게 실수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붙으시려면 몇 개는 맞춰야 된다고요? 4개 맞추면 한 합격률은 한 90%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3개 맞추면은 한 60, 70% 정도, 2개 맞추면은 50% 밑으로 떨어져요, 합격률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함수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2문제 나와요. 그래서 부분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목표값, 그 다음에 통합 데이터표, 정렬 중에서 몇 문항 나온다고요? 2문항. 그래서 100점은 20점인데 거기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20점에서 몇 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20점 이상. 네. 왜냐면 여기가 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네.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는 20점. 그 다음에 기타 작업으로 이제 매크로하고 차트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구성은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몇 점 이상이라고요? 70점이다. 네. 이게 가장 문제예요. 60점과 70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쭉 넘어오셔서 16페이지 오세요. 그래서 거기 16페이지 보시면은 시험의 모든 것이라 그래서 실기, 응시, 자격 조건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상시 검정만 돼요. 무슨 검정만 된다고요? 상시 검정. 그래서 실기는 검정 수수료가 얼마예요? 22,500원. 필기는 17페이지에 있어요. 19,000원이에요. 그리고 수수료 500원인가 또 따로 받습니다. 나쁜 놈들이요. 네, 수수료 좀 받지 말지.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2급은 40분이고요. 1급은 90분이에요. 왜냐면 1급은 실기가 2개거든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스프레드시트. 그래서 과목당 45분씩 해서 90분이고 저희가 보는 2급은 몇 분이에요? 40분이에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시면 합격자 발표 며칠 날 납니다. 다 안내해드려요. 네, 그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필기는 하루, 실기는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거기 17페이지 잠깐 보시면 합격 기준은요, 필기는 60점. 그 다음에 실기는 70점인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중 두 과목 다 40점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은 60점이고, 네, 다 몇 점은 넘어야 돼요? 40점은 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당 5점이, 하나당 5점이니까 5점 잡고 하면은, 한 과목당 8개 이상은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다 해서 24개 이상. 근데 40개에서 24개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왜냐면 40개에서 24개면 아주 많은 개수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면 어려워집니다. 40개에서 막 30개 이상 맞추래. 그러면은 어려운데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닌지라 그나마.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거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일반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2주차 금요일, 그러니까 그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요. 10시쯤 발표되고요. 자격증은 당연히 요즘에 다 카드 형태로 발행이 돼요. 근데 문제는 발행할 때에도 또 뭐 줘야 돼요? 돈 줘야죠. 그러니까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따시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왜냐면 자격증이 들인 돈 이상은 벌어야죠. 어쩔 수 없어요. 다 돈이다. 그 다음에 뭐 요거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저기로 오세요. 24페이지. 그리고 바탕화면에 보시면 요거 있을 거예요. 뭐 있냐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폴더 있을 거예요. 혹시 없는 분은 말씀하세요. 그럼 설치 바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요 안에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교재 없으실 때 보라고 드린 거고요. 채점 프로그램은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여기로 오시면 돼요. 2024 커말 2급. 그 다음에 이론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예요.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그 다음에 2024 커말 몇 급이요? 2급.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에 요거 1번 열어주시면 돼요.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일단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따라하지 말고. 실제 시험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와요. 기본 작업 1, 기본 작업 2, 기본 작업 3, 계산 작업, 분석 작업 2개, 매크로 작업 몇 개요? 2개. 이렇게 총 몇 분이요? 80분. 그래서 1번 문제는 시작하면 그냥 여기에다가 열심히 뭐 하면 돼요? 타이핑 하면 돼요. 그래서 오타 없으면 5점, 오타 나면 빵점. 얄짤 없어요. 그냥 오타 나냐 안 나냐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칸에 맞춰서 잘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은요 이미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치는 게 아니에요. IT캔은 이걸 쳐야 되거든요. 근데 커마는 치는 게 아니에요. 쳐져 있는 거 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 성 긋고 글씨 크기 바꾸고 색깔 넣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2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지문에 있는 거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이제 가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3번하고 분석 작업 1번은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등록되어 있어요. 계산 작업도 여기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산만 해서 뭐 하면 돼요? 넣으면 돼요. 그래서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아주 월등한 타자 실력을 원하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쳐야만 등록이 되니까. 그래서 얘 빼놓고는 다 등록되어 있는 거 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이 다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트 만들 때에도 이런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뭐만 만들면 돼요? 차트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치는 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쳐져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몇 번 연습을 하세요? 1번 치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왜냐면 치는 거는요 제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제가 대신 가서 제 손을 빌려드릴 수도 없잖아요. 대신 쳐드리면은 합격을 할 거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1번을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여기로 오세요. 네, 여기 상공약품 약품 매입표 있죠? 거기 24페이지 보시고 거기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칸 맞춰서. 거기 매입일자부터 있으시죠? 네, 거기부터 해서 등록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한 2개 정도만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잠깐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뭐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치셔도 상관없고요. 옆으로 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밑으로 가는 방법은 치고 엔터 치면 밑으로 가요. 아니면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갖고 내리거나 옆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실 때는요. 엔터가 아니고 탭이에요. 키보드에 보면 그 ESC 밑에 탭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옆으로 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옆으로 치실 분들은 탭 누르면서 하면 되고 밑으로 가실 분들은 뭐 치시면 되세요? 엔터. 아니면 방향키 위치나 오른쪽 이용해서 치시면 됩니다. 시간은 많이는 못 드리고요. 5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쳐보세요. 설명 한번 드려볼까? 저는 다 치진 않을 거예요. 뭐 제가 치는 거 연습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만 치고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몇 가지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가 조금씩은 나와요. 그래서 영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 나실 때 영어 연습도 꾸준히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교재. 교재 비슷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딴 거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치셔도 돼요. 시험 보실 때는. 무조건 이거 배점도 아주 큰 배점이 아니기 때문에 배점 큰 거 먼저 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이제 마지막에 그냥 몰아서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 위에서 눌러서 부분 빼놓고 나머지만 이거 치시고 네, 칸 들리는 거랑 뭐 이제 또 알려드려야죠. 그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라.
우리 지금 몇 년도죠? 24년. 네, 24년도죠. 네, 근데 이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24년도 날짜일 때만 요게 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요 빈칸 저기 I3으로 오세요. 여기 I하고 3 만나는 데 있죠. 네, I3으로 오셔서,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입 일자 적어보세요. 꼭 I3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걸 이제 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보시다 보면 날짜 같은 거 넣으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올해만 되는 거예요. 작년이나 뭐 2025년이나 그 날짜는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3월 6일 있죠. 몇 월 며칠 있어요? 3월 6일을 앞에 있는 24는 빼고 03 빼기 06 쳐보세요. 03 빼기 뭐요? 06. 그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3월 6일이라고 떠요. 몇 월 며칠이라고 떠요? 3월 6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3월 6일이에요? 2024년이에요? 2024년이죠. 네. 근데 거기 보시면 3월 6일 그 날짜 있죠? 그것만 쭉 쳐보세요. 03 빼기 06, 03 빼기 06, 03 빼기 13, 03 빼기 13에서 그 밑에 것만 쭉 한번 쳐보세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만 드리는 겁니다. 뭐 무조건 이걸로 해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날짜를 한번 쭉 쳐보세요. 나한테 하나가 더 있지, 펜이? 시험에서? 혹시 주인 계시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없어진 적은 있는데 늘어난 적은 처음이라. 없어진 건 되게 많아요. 어떤 분 제가 제 돈 주고 산 책도 훔쳐가고 빌려달래요. 자기 일주일만 보겠다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요. 그거 먹고 잠수 탔어요. 내 돈 4만 원 주고 내가 보려고 산 책이었어요. 그 이후로 책 안 빌려줍니다. 그거 그런 적이 있었죠. 마지막 날 내 계산기랑 자기 고장난 계산기랑 바꿔치기 한 사람이 있었죠. 원래 알고 있었는데 내가 겪으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네. 원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하도 많이 들어갔고. 옛날엔 그랬대요. 예전에 그 마우스 보면 밑에 볼 마우스 있었잖아요. 마지막 날 볼 다 빼간대요. 지금은 광 마우스니까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볼 마우스였잖아요. 그 공이 없으면 마우스 못 쓰잖아요. 네, 그거 다 빼가고. 그 다음에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마지막 수업날 램 카드 다 빼가고. 옛날에 그랬대요. 막 그래픽 카드 빼가고. 네, 마지막 날 전쟁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듣기만 했지 저도 몇 개 이렇게 가져가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그 올해 날짜만 되는 거예요. 몇 년도일 때요? 2024년도일 때. 그래서 거기 치신 거를 범위 지정해 보세요. 치신 거를 범위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위쪽에 뭐라고 있으세요? 사용자 지정. 거기 보시면 간단한 날짜라고 보이세요? 그거 누르면 날짜가 다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은 하나예요. 몇 년도만 된다고요? 2024년도만.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 세팅이 지금 우리 날짜가 2024잖아요. 그러면 월하고 일을 치면 기본적으로 올해 걸로만 갖고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연도일 때에는 좀 수정을 하시던가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또 뭐 돼 있냐면 여기 칸을 넓혀줘야 될 때 있어요. 네, 칸을 뭐 해줘야 될 때 있어요? 넓힐 때. 그러면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엑셀에서 칸 넓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컴퓨터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방법이 뭐냐면 요 만약에 A 칸을 넓히고 싶어. 그럼 요 A하고 B 사이에 보시면 선 있으시죠? 여기에다 마우스 올려놓으시면은 양방향 됩니다.
마우스가 몇 방향이 되세요? 네, 양방향의 뜻이 뭐예요? 크기 조정이에요. 뭐라고요? 크기 조정. 그래서 제가 항상 컴퓨터에서 크기 조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정해진 곳에 올려놓으시면 몇 방향이 되세요? 양방향이 됩니다. 저는 방향을 되게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수업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크기 조정을 되게 잘해. 근데 내일은 못해. 그러니까 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컴퓨터는 감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컴퓨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걸 아셔야 되는데 종종 보면은 어떤 날은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아 저분 잘하나 보다. 또 어떤 날은 잘 안 돼.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으로 해요. 여기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되겠지가 아니고 모양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무조건 더블 클릭을 하면 그 칸에서 가장 긴 놈으로 맞춰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다 맞춰버립니다.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칸이 넓어지죠. 왜 넓어지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넓어지냐면 프로그램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칸 중에서 가장 긴 거에 맞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책 봐보세요. 첫 번째 칸이 이렇게 길어요? 아니죠. 그러면 수동으로 줄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빼놓고 나머지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더블 클릭하실 때 주의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일 때는 조심하세요. 그 칸에 뭐가 있을 때? 제목이 있을 때. 이런 게 있으면 더블 클릭하면 얘하고 같이 넓어지기 때문에 가끔씩 질문하세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돼요? 왜 여기에 안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장 긴 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 사이에서 무슨 클릭만 하면 되죠? 더블 클릭만 하면 되는데 이거 한 번에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쭉 자기가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 잘 기억하시고 근데 솔직히 커말에서는 이 더블 클릭할 일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미 뭐 되어 있죠? 등록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는 앞으로 몇 번 더 할 건데 1번 문제는 마지막에 하세요. 시험 준비하시고. 왜 그러냐면 일단 배점이 몇 점이죠? 여기 5점이에요. 몇 점이라고요? 5점. 이거 다쳐서 맞으면 5점 있어요. 그러면 배점 큰 게 뒤에 더 많잖아요. 그래서 뒤에 거 먼저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여기 손대고 시간 안 남으면 뭐 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5점은 그냥. 그 전략으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5점 맞으면 합격 확률이 올라가지만 5점 없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준비하실 때 배점이 높거나 쉬운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시험 제일 못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거 잘 안 되는데 얘 막 10분 15분씩 하고 있어. 근데 이거 다 맞아도 몇 점이에요? 5점이야. 이거 맞는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저처럼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오각형이신 분들이 있어요. 전 팔각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전 무조건 처음부터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냥 이거 먼저 치세요. 그러니까 본인 성향대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조건 순서대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붙든 떨어지든 1등으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시험장 가면 무조건 3등 안에 들어요. 끝나는 순서가. 근데 이거는 안 좋은 성격입니다. 왜냐면 시간 안에만 풀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1시간 시험인 거 막 30분 안에 끝내야 되고 약간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안 좋은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고치려고 노력 중인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기본 작업 1-2로 오세요.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네, 1-2. 거기 24페이지 2번 문제 있습니다. 네, 그거 보이세요? 네, 요거 하나만 더 치고 1작업은 더 이상 따로 연습은 안 할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그때만 하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등록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엑셀 프로그램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보시면 프로그램에 헬스 있죠? 똑같은 글씨는 여러 번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똑같은 글씨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제가 헬스 쳤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한 글자를 치면, 한 글자 내지 두 글자를 치시면 위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똑같으면 가지고 와요. 그러면 똑같을 땐 그냥 한 글자 내지 두 글자 치고 나타나면 뭐 하세요? 엔터 치세요. 이걸 다 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엑셀 기능 중에 하나가 위에 있는 글씨하고 똑같은 글씨를 치면 그 나머지 글씨를 갖고 와요. 왜냐면 똑같은 글씨면 이거 갖고 쓰라고. 그러면 똑같은 글씨가 맞을 때는 뭐 치시라고요? 엔터 치시면은 좀 더 빨리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헬스부터 해서 요가 박싱이 있죠. 요거 복사 떠도 되는데 한 글자씩만 치셔도 돼요. 그리고 복사 뜨실 분들은 여기 보세요. 복사 뜨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하나 쳤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쳐보세요. 일단 하나 쳐보시고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헬스 하나만 쳐보세요. 프로그램 밑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그 두꺼운 네모 보이세요? 여기를 채우기 핸들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채우기 핸들. 이 엑셀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채우기 핸들 쓰는 건데 솔직히 저희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나중에 함수할 때 좀 써먹습니다.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시면 검은 십자가가 돼요. 마우스 모양이.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두 가지로 설명드릴 거예요. 채우기 핸들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고 검정 십자가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시고 이 상태에서 끌고 내려오시면 복사돼요. 그래서 그 내가 필요한 칸까지 끌고 내려오신 다음에 뭐 하세요? 끼시면은 이렇게 복사됩니다. 근데 이거는 글자기 때문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숫자는 또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첫 글자 쓰셔도 됩니다. 시간은 많이는 못 드리고요. 2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거 한번 또 쳐보세요. 실기 수업 하실 때 저 도와주셔야 되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못했으면 못했다. 모르겠다는 쉬는 시간에 해주세요. 왜냐면 모르겠다까지 수업 시간 내에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모르겠다는 쉬는 시간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 못 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그러면 그 전에 거는 쉽진 않은데 잊으세요. 그 다음 거 익혀야 되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제일 어려운 분이 어떤 분이냐면 못해갖고 넘어갔어.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계속 그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배우긴 배웠는데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때 그거 잘 듣고 있어도 헷갈리는데 딴 거에다가 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고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제가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얘기하면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요. 삐져갖고. 제가 지금 이걸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부터 치면은 사람들 가리킨 게 거의 20년, 진짜 20년 됐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친구들이랑 후배들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치면 꽤 오래되긴 했는데 솔직히 여기 앉으면 다 보여요. 이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구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오늘 이분 공부 하나도 못하겠구나. 이것도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근데 얘기를 못하는 게 이게 다 개인적인 거라. 그래서 본인 좀 힘드시면 아까 요분처럼 오늘 좀 힘들다. 뭐 개인적으로 오셔서 얘기하시면 제가 그날은 신경을 좀 덜 쓸 테니까. 왜냐면 오히려 제가 신경을 쓰면 그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뭐 카톡이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26페이지 보세요. 우리 요 한 칸 한 칸을 엑셀에서는 셀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셀. 그래서 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C3이에요. 요걸 셀 주소라 그래요. 여기 몇이라고 써있어요? 제 거? C3.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C 그 다음에 몇이요? 3. 그래서 C3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주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 한 칸에다가 2줄 이상 넣을 때가 있어요. 몇 줄 이상이요? 2줄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회원 관리를 첫 번째 줄에다 회원, 밑에다 관리 이렇게 넣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원을 친 다음에 거기 교재 2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회원을 치고 Alt 누르신 채로 엔터 치시면 요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무슨 엔터 외우셔야 돼요? 알트 엔터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알트 엔터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은 요 한 칸에다가 몇 줄 이상 넣을 때요? 2줄 이상 넣을 때. 왜냐면 그냥 엔터 치면 다음 셀로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셀에 2줄, 3줄 막 이렇게 넣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무슨 엔터라고요? 알트 엔터예요. 거기 있어요. 26페이지 위에.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0을 치면은요, 만약에 1을 치는데 만약에 01로 넣어야 돼.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01 한번 쳐보세요. 아무 칸에나 가셔서. 01 치고 엔터 치면 0이 안 나와요. 쳐보세요. 01 치면, 01 치고 엔터 치면은 뭐가 없어지죠? 여기 없어져요. 네. 근데 이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 나는 무조건 여기에다가 01을 넣어야 돼.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에는 글씨를 치기 전에 그 엔터키 바로 앞에 보시면 작은 따옴표 있어요. 시험엔 안 나와요. 이거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교재에 있으니까. 작은 따옴표 치신 다음에 01 치면 01이 들어가요. 무슨 따옴표 치시라고요? 작은 따옴표. 엔터키 바로 앞에 있어요. 못 찾으시겠으면 얘기하시고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작은 따옴표를 치시면 이 01을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해요. 뭘로 인식한다고요? 문자. 참고로 1은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숫자로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뭘로 인식한다고요? 숫자. 왼쪽에 붙으면 문자로 인식해요. 참고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이론에 나옵니다. 이론 시험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과목이 스프레드시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엑셀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문자로 인식하면 왼쪽에 붙고, 그 다음에 숫자로 인식하면 어느 쪽에 붙는다고요? 오른쪽에 붙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붙이면 이거를 문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0일 치면 0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숫자에서는 솔직히 0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0일 치면은 뭐만 써요? 1만 써요. 이게 기본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서는 작은 따옴표 넣는 거 거의 안 나와요. 네, 근데 이런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 26페이지 거기 3번 보시면 날짜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이픈이라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로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슬러시 이용해서 대각선 사선으로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렇게 넣었죠. 2024년 뭐 1월 1일 이렇게 쳤잖아요. 이거 말고 이렇게 쳐도 돼요. 쳐도 똑같이 마지막에는 같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표시하셔도 되고 슬러시 넣으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시간을 넣으실 때는요. 사이에다가 콜론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4시야. 그러면 지금 저기 12시 27분이거든요. 네, 요렇게 치라는 얘기예요. 12시 몇 분이요? 27분.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12시 27분 한번 그냥 쳐보세요. 12, 27 이렇게 치면 컴퓨터에서 요거는 이제 시간으로 자기가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시간 칠 때 이렇게 치잖아요. 10분 칠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5번에 별표 2개 치세요. 여기에선 솔직히 저희하고 연관 있는 건 1번, 5번, 6번이에요. 1번은 무조건 숙제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시험 아니어도 실무에서도 많이 써놓기 때문에 1번은 기본이고, 시험 때에는 5번, 6번이 좀 중요해요. 특히 5번. 왜 그러냐면 100분율 넣어야 될 때 있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100분율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위에 퍼센트 보이세요? 오른쪽 이쪽에. 본인들 화면 보시면. 참고로 저는 화면이 좀 커서 제게 여기 쓰면 본인들 화면은 요 정도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제게 화면이 좀 더 커요. 이게 TV에 쏘면은 화면이 커지더라고요. 요 위에 뭐 있죠? 퍼센트. 네, 그 옆에 뭐 있어요? 쉼표. 요 쉼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숫자에다가 세 자릿수 못 찍을 때요? 쉼표 찍을 때. 그래서 만약에 아까 1000이 있었죠? 1000. 네. 1000 칠 때 원래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그냥 1000만 쳐요. 그리고 나중에 범위 지정해서 뭐 눌러요? 요거 쉼표 스타일 누르면 자동으로 뭐가 찍혀요? 쉼표 찍힙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퍼센트는 좀 달라요.
퍼센트 치실 때 우리 만약에 20%야. 몇 프로예요? 20%. 그러면 20 치고 나서 여기 가서 퍼센트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2000%입니다. 왜 2000%죠? 우리 숫자 1은 몇 프로예요? 100%예요. 그래서 만약에 치고 나서 하실 때는요. 여기에다가 20이라고 치면 안 되고 0.2라고 쳐야 돼요. 0.2 치고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되죠? 20%. 이렇게 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퍼센트 넣을 때를 먼저 범위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얘를 눌러요. 백분율을. 그러면 20이라고 치면 20%가 떠요. 이게 순서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퍼센트 백분율 넣으실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범위 지정하고 요걸 먼저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타이핑을 하세요. 그래 거기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초반에 좀 많이 헷갈려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20 먼저 치고 네. 그 다음에 범위 잡고 뭐예요? 퍼센트 누르면 몇 퍼센트라고 나올 거다? 20%라고 나올 거다. 근데 천상 누르면 몇 프로로 나와요? 2000%로 나와요. 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치셔도 돼요. 20이라고.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수정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수정. 그래서 수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여기 지금 프로그램 친 거 있죠? 네. 수정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하나는 뭐냐면은요. 요 안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커서가 떠요. 네, 뭐가 뜬다고요? 커서. 그럼 그거 이용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단축키 쓰는 방법인데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위에 보시면 F2 있어요. 뭐 있어요? F2 누르시면은 네, 커서가 자동으로 뜹니다.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저는 여기도 종종 써요. 여기를 수식 편집줄이라고 해요. 네. 여기에다 클릭 한번 하시면 커서가 바로 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고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1, 2, 3번이 있죠. F2 쓰고 더블 클릭하고 수식편 입증 입력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한번 그래서 알려드렸었는데 우리가 치다 보면 밀렸을 때가 있어요. 맞죠? 네. 밀렸을 때는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만약에 여기 헬스 있죠? 이렇게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 테두리에다 올려놓으시면은 여기 네 방향이 나와요. 몇 방향이 나온다고요? 네 방향. 아까 두 방향은 뭐라 그랬죠? 크기 조절이라 그랬어요. 네 방향이 이동이에요. 뭐라고요? 이동. 그래서 마우스 올려놨는데 방향이 네 개가 나오네?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아, 이거 옮길 수 있구나. 마우스 올려놨는데 두 개가 나오네? 그러면 뭐예요? 네, 그건 크기 조정이구나. 마우스 올려놨는데 I자 모양이 나오네? 그건 뭐냐면 범위 지정하거나 커서가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것 좀 봐주시면 좋은데 일단 엑셀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좌우 방향하고 양방향하고 하나는 네 방향. 그래서 만약에 밀렸었어. 그러면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마우스를 끌고 가시면 이동돼요. 아니면 나는 이게 싫어. 그러면 컨트롤 X. 컨트롤 X가 뭐죠? 잘라내기죠. 그 다음에 컨트롤 뭐요? V. 그걸로 하셔도 돼요. 원래 컨트롤 X, 컨트롤 V를 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테두리에서 뭐 하셔도 돼요? 끌고 가도 돼요. 네, 그래도 이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 종종 마음 급하게 치다 보면요. 한 칸 정도가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지우고 다시 쳐요.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회사에서도 시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맨날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럴 거예요? 빨리 해갖고 오라고. 네, 대한민국은 항상 입에 뭐가 달려있죠? 빨리빨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외국인 분들하고 예전에 일을 했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할 때. 제가 공장 직원은 공장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욕 아니면 빨리빨리. 왜 욕 배우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쌍욕 계속 하거든요. 요즘은 나아졌을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비슷할걸요. 공장 다니기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항상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두 개더라고요. 빨리빨리 하고 이상한 욕 같은 거.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네. 특히 저거는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두 줄 넣는 거랑 그 다음에 백분율이랑 데이터 수정 요거 세 개는 저희가 좀 써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X 눌러서 종료시키세요. 네, 저장 안 함으로 하세요. 요즘에 추후에 또 연습하시려면 저장되어 있으면 치기 싫으니까 저장 안 함으로 하시고, 요번에는 요거 열어주세요. 뭐 여시냐면은 이론에 여기 두 번째 거 셀 서식. 무슨 서식이요? 셀 서식. 그래서 요거는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27페이지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번 있을 거예요. 몇 번 있으세요? 5번. 네, 1, 2, 3, 4, 5 있죠? 하나당 2점이에요. 한 개당 몇 점이라고요? 2점. 그래서 요 파트가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총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치는 거 5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셀 서식이 몇 점이라고요? 5개니까 10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네, 그게 5점. 해서 기본 작업이 몇 점이라고요? 총 20점이에요. 몇 점이라고요? 20점. 그래서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으세요. 근데 왜 내 거 안 뜨지? 컴퓨터요? 왜 그러세요, 컴퓨터님? 잠시만요. 제 지금 안 뜨고 있는데 거기 잠깐 봐보세요. 27페이지. 어차피 그거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걸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지금 오늘 컴퓨터가 말썽이시네요. 일단 거기 27페이지 문제 보시면 저기 1번에 B5부터 B6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B5부터 몇이요? B6.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게 범위 잡으란 뜻이에요. 뭐 잡으라고요? 범위.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B5부터 B6까지. 네, 그게 이제 범위 설정하라는 뜻인데 내 거 왜 안 뜨지? 저기요, 컴퓨터님. 오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아까부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B5부터 뭐요? B6. 여기 범위 지정하세요. 여기 B5하고 B6.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신 채로 B7부터 어디요? B9. 이거 한 번에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잠깐 보세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B5부터 B6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두 개 잡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 할 때는 뭐 누르고 해야 돼요? 컨트롤. 그래서 컨트롤 누르신 채로 B7부터 어디요? B9. 지금 이거 왜 하냐면은요, 여기 합칠 거예요. 네, 근데 몇 번에 합칠 거예요? 한 번에 합칠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한 번에 잘 안 돼.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범위 지정 두 개 하고 요거 누를 거거든요. 병합하고 무슨 맞춤이요? 가운데 맞춤. 이거를 여러 번 하실 분들은 범위 지정하고 클릭, 또 범위 지정하고 뭐죠?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 번에 하실 분들은 선택하고 마지막에 요거 몇 번만 누르면 돼요?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누르신 채로 여기 비빔면 범위 지정해 주세요. 어디 범위 지정해 주세요? 비빔면.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B13에서 C13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트별 합계. 근데 뭐 누르고 범위 지정하시라고요? 컨트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마트별 평균도 범위 지정해 주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요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두 개, 세 개, 세 개, 그 다음에 두 개, 두 개.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다 합쳐질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바로 컨트롤 뭐 누르세요? Z 누르세요. 되돌리기. 아니면 여기 있어요, 위에 되돌리기 버튼. 그거 눌러서 되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지문대로 하면 돼요. 거기 보시면 병합하고 뭐 하시오?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D4부터 D 얼마요? 4. 네, 여기에요. D4. 그래서 D4부터 어디까지요? H4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세요.
아니다, D4구나. 죄송합니다. 밑에에요. D4부터 어디까지요? H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무슨 맞춤이요? 가운데 맞춤.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가운데 맞춤. 그래서 가운데 맞춤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네, 글꼴은 뭐하게? 굵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 네, 거기 보면 가가가 있잖아요. 가가가 중에 몇 번째 가가 굵게예요? 첫 번째. 그래서 그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우기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페인트 톤. 네, 페인트 톤 눌러서 여기 밑에 있는 표준색에 보시면 주황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주황. 이렇게 눌러주시면 2점 되는 거예요. 몇 점 된다고요? 2점. 여기까지 하세요. 커머리들은 2분의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요 파트는. 여기 셀 서식은 그냥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뭐 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근데 이게 1작업보다 2작업이 더 마음에 든다 그러신 분들은 사전 지도하시고, 왜냐면 기왕이면 1작업까지 맞추면 조금 더 여유 있잖아요. 참고로 저도 타자 들이신 분한테 무조건 1작업 해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것보다 되는 걸 대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래서 본인이 봐서 나는 한 달 안에 1작업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1작업 빼고 나머지에 좀 더 치중하시면 돼요. 어차피 1작업은 그날 가서 쳐봐야 알아요. 왜냐면 오타 하나 나면 빵점이기 때문에. 얘는 좀 치는 거다 보니까 또 오타 그날따라 또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저도 오타 안 나는 날은 하나도 안 나는데 많이 나는 날은 치기만 하면 오타 나요. 그리고 그날 컨디션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할게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D5부터 H12. D5가 여기입니다. 서초마트 밑에. 그 다음에 H12가 여기에요. 72. 그래서 여기 125부터 어디까지 범위 지정하세요? 72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하세요. 그래서 D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거기 보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하고 뭐하라고 되어 있죠? 숫자 뒤에다가 뭐 넣어라? 대 넣어라. 요거는 좀 익히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세요. 요건 시험 볼 때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셀 서식. 참고로 왜 여기 와서 만드냐면은요, 여기로 안 들어오시면 쉼표 찍는 건 되는데 개 넣는 게 안 돼요. 못 찍는 건 된다고요? 쉼표 찍는 건 돼요. 아까 그 백분율 옆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면 요거 누르세요. 사용자 지정. 뭐 누르세요?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세 자릿수마다 못 찍으라고요? 쉼표. 그게 요거예요. 샵콤마 샵샵령. 여기 보면 샵콤마 샵샵령 보이세요? 요게 세 자릿수마다 못 찍어라? 쉼표 찍어라. 그거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 붙이래요? 개 붙이래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뭐 외우셔야 되냐면 엑셀에서 글자 넣으실 때는요, 일반적으로 앞뒤에다가 큰 따옴표 붙이세요. 그래서 큰 따옴표 개. 솔직히 큰 따옴표 안 붙여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왜 큰 따옴표에 익숙해지셔야 되냐면 계산 작업 때문에 그래요.
뒤에 가서 함수할 때는요, 큰 따옴표 안 붙이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정해져 있는데, 큰 따옴표 붙이고 안에다가 글씨를 넣으시면 요거는 프로그램에서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샵콤마 샵30 찍으면 세 자릿수마다 쉼표 찍는 거고, 큰 따옴표 한 다음에 개라고 쓰면은 그 뒤에다 뭐라고 붙여라? 개를 붙여라.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붙어요? 개라고. 근데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게 여기 125개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뭐를 아셔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125개죠. 여기는 뭐죠? 125죠. 그럼 프로그램에는 125만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걔는 아까 그 셀서식 가서 우리가 만들어줬지만 등록되어 있는 건 뭐만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125만. 근데 왜 이렇게 만들 줄 아셔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타이핑해서 125개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덧셈 뺄셈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 드릴게요. 여기 지금 125개라고 되어 있죠. 근데 프로그램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125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남한테 보여줄 때는 꼭 개를 넣고 싶어. 여기에다가 진짜 타이핑으로 125개라고 치면 덧셈 뺄셈 할 때 계산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글씨는 덧셈 뺄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기능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게 이 기능 못하면 엑셀을 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엑셀을 스프레드시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스프레드시트의 뜻이 뭐예요? 스프레드시트의 뜻이 뭐냐면 표계산용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한글을 뭐라 그래요? 워드 프로세서라 그래요. 왜요? 워드 프로세서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서 작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글이에요. 그 다음에 표계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엑셀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근데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는 하나 더 많이 쓰는 거 있어요. MS 워드라고. 그건 이제 엑셀 만드는 회사에서 문서 작성해서 만든 게 MS 뭐예요? 워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MS 워드도 개인적으로 공부 좀 해놓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한글 안 쓰는 추세예요. 왠지 아세요? 돈 들어가요. 회사에서는 무료로 깔면 걸려요. 그러니까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엑셀은 필요하니까 엑셀은 사서 씁니다. 근데 한글을 쓰면 또 돈이 또 들어가죠. 근데 엑셀을 깔면 뭐가 깔려요? MS 워드가 깔려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한글 안 쓰고 워드 쓰기를 바래요. 국가한테도. 그래서 계속 푸시가 들어가고 있어서 국가도 요즘에 이제 엑셀로도 문서 만들고 한글로도 만들고 MS 워드로도 만들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만 썼죠? 한글만 썼어요. 왜요? 한국 프로그램 살려준다.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도 꼭 한국 걸 써야 된다 이런 마인드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 나시면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시면 개까지는 표시했죠. 그 다음에 D14부터 H14 여기요. D14부터 H14 범위 지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표시하래요? 두째짜리까지. 그러면 여기서도 범위 지정하시고 또 우클릭. 또 셀서식.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사용자 지정으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0.00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샵콤마 샵30 위에 뭐라고 있죠? 0.00이라고 있죠.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요거까지 설명하고 나머지는 내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거 두 가지 차이점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잠깐 검색할 때 별하고 물음표 알려드렸었죠. 그것처럼 샵하고 0하고도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샵을 쓰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없으면 안 나와요. 샵하고 0의 차이는 하나예요. 샵은 숫자가 없으면 빈 공간으로 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0이라고 넣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샵콤마 샵샵샵이라고 치면 아무것도 안 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아까 요거 선택했죠. 샵콤마 뭐 선택했죠? 샵샵 0 선택했죠. 그러면 0이라고 치면 0이 몇 개가 나와요?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0.00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표시해라? 둘째 짜리. 네, 그래서 .00이 들어가면 소수점이 없으면 0이 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샵 넣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거냐면 만약에 여기에 둘 다 0이라고 쳤어요. 뭐라고 쳤어요? 0이라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샵콤마 샵샵샵으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안 떠요. 근데 만약에 거기 뒤에를 샵샵샵에서 샵을 지우고 뭐를 써요? 0을 써요. 그러면 0일 때 얼마 떠요? 0. 근데 나는 만약에 0을 두 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 끝에 것도 뭘로 바꾸세요? 0으로. 00을 만들면 0이 몇 개 떠요? 2.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샵하고 0하고 둘 다 숫자를 표시해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0은 숫자가 없을 때 그 숫자에서 0을 띄워줍니다. 근데 샵으로 넣으면 아무것도 뭐예요? 안 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회사 갔는데 우리는 0을 치면 안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럴 때에는 마지막을 뭘로 끝내야 돼요? 샵으로 끝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꼭 시험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최후의 목적은 뭐죠? 시험 보고 자격증 따고 회사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써먹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사소한 건데 이게 되게 문서 만들 때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0으로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거기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0. 뭘로 한 거예요? 00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수점 뒤에 없어도 뭘로 나오는 거예요? 00으로 나오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 얘기는 앞으로 몇 번 더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할 거고 이렇게 일단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론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2시간 정도 이론하고 1시간 정도 실기하고 그 다음에 이론 어쨌든 끝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할 거예요? 실기만. 근데 참고로 실기 공부가 무슨 공부라고요? 이론 공부도 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과목이 스프레드시트 일반이잖아요. 스프레드시트가 이 엑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한 샵콤마 샵샵샵이랑 샵콤마 샵샵 0일 때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왜냐면 다 시험 문제니까 저희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잘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놓고 다니실 분들은 오른쪽에다 놓고 다니시고 교재 가지고 다니실 분들은 요건 안 갖고 다녀도 돼요. 여기 문제집이라고 써있는 거 2번. 요거는 제가 내일부터 이거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 그때부터 가지고 다니시면 되니까 책 다 갖고 다니는 것도 무겁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이실 분들은 이거는 뭐 해도 된다고요?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